여러분, 부모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자식 눈치 보면서 살다가 결국 짐이 될까 싶어 홀로 길을 나선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겨버린 겁니다. 자식은 백방으로 찾아도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 과연 그 할머니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까요? 제가 아는 이순남 할머니는 올해 78세예요. 전쟁 직후에 태어나셔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을 겪으며 자라셨더라고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고 겨울에는 제대로 된 옷도 없어서 추위에 떨며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며 자라나신 할머니는 20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남편분도 비슷한 처지에서 자라셨던 분이라 둘이 함께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남편분은 공장에서 일하시고 할머니는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어요. 바느질도 하고 남의 집 청소도 나가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아들 하나를 낳아 키우셨는데 정말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우유값도 아까워서 미숫가루 타서 먹이고 옷도 다른 집에서 물려받은 걸 고쳐서 입히시곤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만큼은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으셨어요. 자기들은 못 배웠어도 자식만큼은 공부시켜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면서도 아들 학비는 절대 밀리지 않게 하셨어요. 때로는 자기들이 밥을 굶더라도 아들 급식비는 꼬박꼬박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노력 덕분에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평생의 꿈이 이뤄진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아들이 결혼도 하고 독립한 후에는 할머니 부부만 조용히 살았어요. 남편분은 정년까지 성실히 일하시고 할머니도 집안일하면서 평범하게 지내셨죠. 그런데 15년 전에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심장마비였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할머니가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혼자 살게 되셨는데 아들이 걱정이 돼서 함께 살자고 했어요. 할머니도 혼자 있기가 외로우셔서 아들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아들 내외가 할머니를 잘 모셨고 할머니도 손자 돌보는 재미로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직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줄어들었고 며느리도 생활비를 보태려고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점점 팍팍해지더라고요. 월세도 자주 밀리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늘 돈 걱정을 하게 됐어요. 며느리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묻어났고 아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서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한 사람이 더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할머니는 밥도 조금씩 드시려고 하셨고 전기세가 아까워서 방에서 전등도 잘 안 켜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며느리도 할머니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한숨을 푹푹 쉬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할머니가 그런 걸 못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결심을 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자식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차라리 나가서 사는 게 낫겠다고 마음을 굳히신 거죠.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적금이 있으셨어요. 자식들한테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비상금이었죠. 그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새벽 5시쯤 아직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챙기셨어요. 낡은 손가방에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조그만 지갑만 넣고
집을 나서신 거예요. 아들 민수 씨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거실에 계셔서 어서 오라고 인사하실 텐데 그날은 조용한 거예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동네 산책 나가신 줄 알았어요. 저녁 먹고 나서 소화하러 나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8시, 9시가 되어도 소식이 없으니까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영희 씨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늦게까지 안 들어오신 적이 없다고 하면서요. 민수 씨가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지만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어요. 경로당도 가보고 평소 할머니가 자주 가시던 슈퍼마켓도 가봤지만 소용없었죠. 밤이 깊어가는데도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으시니까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서 쓰러지신 건 아닌가, 사고라도 당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됐어요. 경찰관이 할머니 사진을 받아서 수배를 넣어주겠다고 했어요. 민수 씨는 회사도 며칠 쉬면서 할머니를 찾아다녔어요. 지하철역 CCTV도 확인해보고 인근 병원들도 다 연락해봤어요. 혹시 할머니가 어디 다치셔서 입원하신 건 아닌가 해서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봤어요. 할머니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혹시 보신 적 있냐고 했지만 아무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영희 씨는 그동안 할머니한테 좀 차갑게 대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사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할머니한테 짜증을 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한숨을 쉬거나 피곤한 내색을 했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 할머니가 집을 나가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들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서 집에서 짜증을 자주 냈었거든요. 할머니 앞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모두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런 걸 다 보고 계셨을 텐데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싶어서요. 경찰에서는 할머니 방을 조사했어요.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나 살펴본 거죠. 그런데 서랍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민수 씨도 처음 보는 통장이었어요. 할머니가 언제부터 만들어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돈이 들어간 기록이 있더라고요. 잔액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백만 원 정도는 모아두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건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제서야 민수 씨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죄송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열심히 찾아줬지만 좀처럼 소식이 없었어요.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민수 씨 부부는 정말 애가 탔어요. 할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건강하게 계시기는 한 건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할머니는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박순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가끔 이분한테 이런저런 상담을 받곤 했었거든요. 집을 나서기 며칠 전에 할머니가 박순자 씨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혼자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박순자 씨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따로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라고요. 박순자 씨가 그런 할머니를 보고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마침 자기가 아는 곳 중에 할머니 같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노인 공동주택이었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이 밥도 해먹고 서로 돌봐주면서 지내는 곳이었거든요.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셨어요. 자식들한테 폐 끼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가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집을 나선 할머니는 박순자 씨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그 공동주택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곳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는 그런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공동주택에는 할머니처럼 혼자 된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모두들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하게 되셨어요. 여기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도 하고 같이 밥도 해먹고 저녁에는 TV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셨어요.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셨다고 해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밥그릇 하나도 조심스럽게 들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기서는 밥도 마음껏 드실 수 있고 전기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아무도 할머니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새로운 친구가 온 것 같아서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곳에서 빨래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함께 텃밭도 가꾸면서 지내셨어요.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마음은 정말 편안했어요. 밤에는 자식들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나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셨어요. 자식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로 살면서 서로 부담 없이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죠. 할머니가 모아두신 적금으로 그 공동주택 생활비를 내고 계셨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지내기에는 충분했거든요. 박순자 씨가 가끔 와서 안부도 물어봐주고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셨어요. 할머니에게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 참고 계셨어요. 자식들이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 아프셨지만 그래도 이게 모두에게 나은 길이라고 믿고 계셨거든요. 민수 씨는 할머니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경찰의 도움도 받고 실종자 찾기 단체의 도움도 받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한 복지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골 지역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단체였는데 거기서 할머니와 비슷한 분을 봤다는 거예요. 민수 씨가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며느리 영희 씨도 함께 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그 시골 마을까지 갔거든요. 공동주택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멀리서도 할머니인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수 씨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왜 이런 곳에서 고생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며느리 영희 씨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집으로 돌아가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울지도 않으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나는 여기서 괜찮게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 씨가 깜짝 놀라서 엄마, 집으로 가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렇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너희한테 짐이 되긴 싫거든. 다만 가끔 놀러만 와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 씨와 영희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정말 편해.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좋아. 너희들도 나 없이 살아보니까 어떨 거니? 한결 편하겠지. 생활비도 덜 들고 말이야. 민수 씨가 그게 아니라고 엄마 없으니까 더 외롭고 힘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상태였어요. 그날 민수 씨 가족은 하루 더 그곳에 머물렀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함께 밥도 해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웃음도 많이 보이셨어요. 민수 씨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할머니의 밝은 모습을 보게 된 거거든요. 집에 계실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 하시고 눈치 보시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자유롭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민수 씨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집에서 얼마나 위축되어 지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셨는지를 말이에요. 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결국 민수 씨 부부는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대신 더 자주 찾아뵙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생활비나 병원비 같은 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할머니도 그 제안은 받아들이셨어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 씨는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아. 다만 내가 짐이 되는 게 싫었을 뿐이야.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 다른 어르신들도 나를 반겨주시고 함께할 일도 많거든. 민수 씨도 정말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 부부가 돌아갈 때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배웅해 주셨어요. 자주 놀러 오너라. 그리고 손자도 꼭 데리고 와라.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민수 씨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고 밝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 민수 씨 가족은 정말 자주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한 달에 서너 번은 그 시골 마을을 방문했어요. 할머니도 가족들이 오시면 정말 좋아하셨어요. 손자, 손녀들이 오면 특히 기뻐하시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노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고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더라고요. 이순남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노후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